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19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특이한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이하다 하는 것은 산이 산 전체를 띄어내 버리고 혈 바닥만 딱 빼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자면은 어떤 것이 와겸유돌 사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려온 용은 이미 이제 떠나버립니다. 용 떠나버리고 맥에서 붙어서 찾아 들어오는데, 성진체에서 붙어서 와가지고 사상의 국을 이루고 혈을 맺는데, 이것은 사상의 국이면서도 특별하게 맺는 혈을 여러분 앞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산을 갖다가 쪼개서 나누어서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산이 이렇게 많아요. 많고 크지만은 이런 것은 맥이 내려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가지고 혈을 맺는 장소가 이것들이에요. 지금 맥이 내려와가지고 혈은 어떻게 맺는가를 하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귀탕. 그럼 먼저 귀탕이 무엇이고, 화조라고도 하고 조화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화는 무엇이고, 귀탕은 무엇이고, 천강은 무엇이고, 고연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혈처의 생김새의 약간의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귀탕도 나오고 조화도 나오고 또한 고요성도 나오고 청강성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귀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귀탕이라는 것은 혈처의 부근에 수성체가 붙어가지고 있어서 그 붙어 있는 곳에서 혈을 맺는 것, 그 수성체가 혈처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을 귀탕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귀탕은 즉 물결치고 파도처럼 쳐서 탕 위에서 쓸고 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딱 쓸어다가 혈처를 보호해 주는 것을 귀탕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탕혈은 정체예요. 이것도 정체인데 좌측에서 이 귀탕혈은 우측에가 귀탕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귀탕이 수성체로 붙어 있어서 귀탕이라고 그러는데, 이 귀탕은 혈처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분이라서 이 귀탕이 붙어 있는 것을 알아요. 혈처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쩌습니까? 한쪽으로 가가지고 보아야 귀탕이 붙어 있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귀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두 번째의 귀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른 데를 보고, 혹 달린 사람이 다른 데를 보고 있는 뺨에다 맺혀져 있는 혈을 갖다가 중앙에다 맺혀져 있는 것을 정체 귀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의 귀탕, 이거는 어떻습니까? 산으로 혈처에서 싹 보입니다. 혈처에서 보이게 넓게 이렇게 우측에서 붙어 있죠. 좌측에 붙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됩니다. 좌측에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우측에서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탕이라는 것은 수성체가 붙어 있는 곳에 붙어서 혈처를 보호해 주는 것이 귀탕.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귀탕이 여러 가지가 천태만상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 깔려 있는 것도 오고, 중앙에서 반반하게 있는 것도 오고, 옆으로 돌아 앉은 것도 오고, 땅에 깔려 있는 것도 오고, 또 한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하고, 또 여기서는
쌍내로 붙어 있는 것하고 이 개구로 열려 있는 것하고 이것이 귀탕입니다. 그러면 조화는 무엇이냐? 조화라는 것은 한나의 뒷꼬리가 역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조화혈만큼은 홀로서 단복이에요. 그래서 홀로 돌아서 새가 날아가려고 하는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조화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홀로 있으니까 단복이에요. 홀로 있다. 그런데 이거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화성체에서 보세요. 새가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깃털이 다 뽑아진 것 같죠? 살기가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가 많은 곳 가운데에서 혈을 맺는데 이 살기들을 제압해주지 못하면 어쩌습니까? 다른 사람은 살신지화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살신지화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살신지화를 당하는 것이 조화에서 맺는 혈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산에서 옆으로 뺑 돌아가지고 한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혈체만 쏙 뽑아다가 밖으로 내놓고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산 이렇게 출렁출렁 있는 산 전체를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산에서 맥이 내려간 곳만 가가지고 이 혈을 맺는 곳만 쏙쏙 빼서 도면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 천지 강요성에다가 조선국사 옥룡자 국사께서 선파집이라는 구천현여 신묘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빠진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평사나간, 또 동사심전, 또 지리강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용혈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나시면은 구천년여 신묘법에서 용혈도가 나오는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견주어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는 방법은 어찌냐? 지금까지는 용을 훑어서 산 전체를 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혈을 맺는 것만 보자 그 말입니다. 맥이 내려가는 것, 이 산 전체에서 그러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쓰겠어요? 진용과 진맥을 알아야 됩니다. 진맥용이라 하는 것은 한나의 용과 맥을 분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태조산에서 붙어서 현무까지 오는 것이 용인데 출렁출렁 하면서 굴고 가고 기보 가면서 내려오는 산 주령을 갖다가 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맥은 어떠냐? 맥은 그 용에서 가지 하나가 뻗어서 내려가서 혈을 맺으려고 내려가는 것을 맥이라고 그렇습니다. 혈을 맺기 위해서 내려간 것만 맥이에요. 나머지들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 지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진용은 아무리 멀리서 오고 아무리 높고 멀리 와도 옆에서 양쪽 옆에서 산들이 가지들이 따라오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 있는 그 가운데로 행하고 들어오는 것이 진용이에요.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 가지들이 이 산에서 많이 뻗어요. 많이 뻗는데 그 뻗는 가운데서 하나가 맥이에요. 이 맥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양쪽에서 보호해주고 전후좌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맥입니다. 이것을 알면 되겠고, 맥이 줄기의 맥과
은연지맥이 있어요. 나타난 맥과 숨어서 오는 것, 맥을 보는 법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드릴 텐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맥을 보는 법의 한 단계 근접해서 가고 있는 강의예요. 우선 19강에서는 사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전부 다 한나의 산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딱 띄어서 이건 뭐다. 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해서 사법, 이것이 산을 보는, 한 발 나아가서 산을 보는 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을 볼 줄 알면은 산에서는 거운 산을 쪼개서 볼 줄 아니까 지사들은 산을 각각 쪼개서 나누어서 볼 줄 알고 다 합해가지고 뺑 둘러있는 산을 다 합해가지고 볼 줄 알면은 산에서는 어느 정도 눈이 거운 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을 쪼개서 혈체만 가지고 보는 법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산을 하나하나 찢어서 보는 법입니다. 쪼개서 보는 법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무슨 법이냐? 사를 보는 법입니다. 사를 보는 첫걸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산에 가서 천년을 산에 돌아다녀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알아요? 사도 모르는데. 사를 알아야 맥이 내려와서 혈이 뭉쳤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가 혈차한테 무슨 방에 있으니까, 무슨 사가 있으니까 어떤 발복을 받아, 장손이 잘 때 못 돼, 또한 장남이 차남이 잘 때 못 돼, 이런 기륭하복을 알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처음 들어가고 있어요. 귀탕이라는 것은 산이 혈처를 감고 돌아요. 이 출렁출렁 있어가지고 혈처를 감고 돕니다. 이렇게 출렁출렁 있어가지고 혈처를 감아주어요. 이것이 귀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귀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물결이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치고 내려간다 해서 귀탕이 쓸고 간다 해서 그래서 귀탕 그렇습니다. 귀탕에 붙은 것에서 맺는 혈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귀탕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도에 대해서는 한나의 목성체의 산인 듯 하면서도 귀탕이 우측에 붙어가지고 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반하는 것은 산 둥구스름한 한 가운 중앙에가 혈을 맺는 곳인데, 그 귀탕이 우측에 붙어가지고 우측에서 기운을 못 가게 불어 넣어줘서 혈초로 보호해주는 것이 지금 우측에 붙어서 있기 때문에 우기탕이에요. 우기탕. 그래서 우기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조화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조화라는 것은 한나 새가 날아가는 것, 날아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털이 앙상하게 뽑아진 것 같이 산을 보면 앙상하다 그 말이에요. 앙상하게 생긴 산인데 모형은 새가 날아가려고 있는 혈이다. 그러면은 그것에서는 이 앙상한 자체가 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체로 봐가지고 조화라고 그래요. 말라버린 곧 불만 탁 붙이면 타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혈이 맺어 있다. 그래서 조화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화혈은 어떻습니까? 성질도 그버거니와 개파고고 남한테 돈을 벌면 넘을 갖다 갈취해서 벌고 혈식군자라고 그래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타살을 당해서 죽는다. 이것을 제압해 주려면 어쩌냐? 금성체와 수성체로 섞여진 산이 옆이나 전후좌우에 어딘가에 붙어 있어서 수구가를 해주면은 오히려 아주 현명해지고 어질고 군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산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산도
많이 둘러보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 조화에서는 화상체로서 날카롭게 음험하게 생겨서 흉하기 때문에 질병도 많고 관제수도 많고 고생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어떠냐, 살기를 제압해 줄 수 있는 금수성체로 있는 산이 옆에서 도와줘야만이 현명한 혈이 된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헐벗은 산이 흉하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이것이 조화입니다. 이 자손들이 남한테 당하거나 억울하게 당하거나 내가 나한테 억울하게 주거나 그거는 이제 각종 사를 보고 성진봉을 보면은 내가 당할지 상대를 내가 칠지 내가 당할지 알겠죠? 그거는 각 산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마르고 깨벗은 말라 있어요. 건조하다, 깨벗고 흉하게 생겼다. 이럴 때 묘지를 제압해주고 묘지를 쓰지 않으면은 아예 그 제압법을 모르면 이런 데는 묘지를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산을 볼 때에 제압할 수 있고 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평면의 귀탕, 평면이라 하는 것은 누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북이, 자라 이런 것처럼 반반하게 누워 있습니다. 산이 야지에서 누워 있는 곳, 이것은 평면에서 있는 것으로서 거북이와 같고 혈처 아래로 내려서 꼬리나 머리에다가 혈을 맺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라는 머리에다 혈을 맺고 거북이는 꼬리에다가 혈을 맺습니다. 또 자라는 발이 없어요. 이게 발입니다. 자라는 발이 없어요. 그리고 거북이는 발이 있습니다. 4개의 발이 거북이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이 거북이와 유사한 것이 또 있어요. 약간 비틀어지기는 했어도 아후혈이라는 소가 누워있는 혈이 또 이런 평면 귀탕혈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후혈하고 거북이 혈하고 구별이 있습니다. 거북이 혈은 발이 짧고 아우혈은 발이 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머리가 굵고요. 아우혈은 코끝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맺고, 거북이혈은 꼬리에서 살짝 붙어서 맺습니다. 이것이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평면의 기탕은 알아보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잘못 써도 큰 피해는 안 당해요. 왜 그러면 산이 유순해서 엎드려 있어서 유순해서 포옹력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나 자라나 아우혈로 떨어진다. 그래서 자라는 발이 없고 거북이는 발이 있다. 이것에서 자라와 거북이, 그 자라는 위로 올라가서 혈을 맺고 거북이는 아래로 꼬리에다가 혈을 맺는다. 이 혈 맺는 방법 자체가 또 다르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아우혈하고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우혈하고 비슷한데 이 아우혈은 거북이 등이 고랑이져 있으면은 그것 보고 등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산등이 고랑이져 있으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소다, 죽어있는 아우다. 그래서 죽어있는 아우는 아우혈은 소혈은 어떻습니까? 소가 죽어서 누워있다. 그런 혈이다. 그러면 천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귀탕은 귀탕인데 층내, 이 내라 하면은 몇 기가 혈을 맺고 들어올라 하는 곳이 뇌예요, 뇌.
그런데 한쪽으로 수성체 둥글둥글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수성체 물이 쓸려 가서 퍼져나가듯이 하는 곳에서 한쪽으로 붙어서 혈을 맺었다 해서 측내귀탕혈 이렇습니다. 그러면 측내 머리 혈처 머리가 옆으로 한쪽으로 좌측으로 나와서 맺었죠. 이것이 측내예요. 가운데가 있는 것 아니죠. 좌측이나 우측에 붙은 것을 측내, 그리고 수성체로 붙었으니까 귀탕 그렇습니다. 개수라는 건 무르 경계. 이 맥기가 결인을 해서 무르 경계 개수가 분명해야 돼요. 개수가 흐지부지하고 반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혈체에 물이 들어요. 청룡배고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청룡배고가 이런 것은 가깝게 청룡배고가 없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멀리서 청룡배고가 보호를 해주고 개수를 해줘야 된다. 이거 머릿속에 꽉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깃발처럼 생긴 성진봉인 화성체인 듯 목성체인 듯 생깁니다. 이게 깃발처럼 이 말이에요. 생겨가지고 그 화가 평지로 화성체의 산은 어떻습니까? 화성체에서 놔두고 혈을 맺으려면은 이 산상에서 맺는 것이나 잘 알아두세요. 화성체의 산에서 혈을 맺으려면은 산봉우리에서 등잔혈이나 촛불형이나 이런 것들이 산상으로 가서 맺지 다른 것은 절대 산상으로 가서 안 붙습니다. 화성체의 산은 뺑 돌아서 쭉 맥이 야지로 내려가고 홀로 쭉 내려가 가지고 맺습니다. 그래서 화성체의 산은 절대적으로 이 중앙 부근에는 혈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셔버리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밭이나 언덕이나 이런 곳에서 맺는 것이 내를 두고 맺는 것이 측내의 귀탕혈이다. 그러면은 귀탕혈이라는 것은 수성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혈처가 만들어졌다.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그런데 측내 측자가 붙어버리면요, 측내 요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두가 뒷꼭지가 혈처의 뒷꼭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뒤에 바로 뒤에서 낙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혈처를 보호해 줘야만이 진혈로 맺는다.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낙산이 없으면 가혈이에요. 가혈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고는 혈이 아닌디 혈처럼 생겨가지고 나도 혈이다 하고 맺는 것이 가혈입니다. 쌍면기탕, 쌍면기탕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봉우리 두 개가 있어가지고 맥이 양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얼굴을 내밀고 맺는 수성체의 혈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봉우리가 4개인데 2개씩 합해가지고 맥이 양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맺는 혈을 갖다가 쌍면 귀탕이라고 그래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쌍 하니까 봉우리 2개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봉우리가 4개인데 이렇게 2개 합해가지고 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 혈을 맺는 거, 그것을 쌍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내는 쌍내기탕만큼은 봉우리가 우게 봉우리가 4개다 그더라. 이거 이해해 두시면 쓰겠고, 그런데 혈처 앞에서 기탕이, 이걸 혈처 앞에 기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 거, 혈처 앞에 기탕이 이 4개가 있어 주기 때문에 기탕 혈이다. 그래서 쌍내 기탕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은 어떻게 떨어지냐? 유국이지요. 국은 유국. 그래서 길쭉한 호박이 열린 것과 같고 여자의 유방이 달린 것과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살짝 고개를 쳐든 것이 있어요. 살짝이에요. 이렇게 봐서는 안 보여요. 자세히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살짝 솟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혈처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유혈 가서 혈처 찾는 법이에요. 그러면 와열이냐 계멸은 어쩌냐? 와열은 어떻습니까? 와국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간 와국 중에서도 살짝 유나 살짝 돌이 있어야 그것이 혈이다. 혈 찾기 쉽죠? 그러면은 도래는 어떻습니까? 살짝 가운데가 들어가거나 살짝 높은 솟은 곳이 혈이다. 찾기 쉽죠? 이것이 혈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처 위에서 이것도 역시 수계를 해줘야 돼요. 경계. 물을 털어줘야 된다. 팔자수로 털어줘야 된다. 팔자수를 털려면 어떻습니까? 결인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인을 안 해주면은 팔자수로 털 수가 없죠. 이렇게 내려와 버렸는데 팔자로 어떻게 떨어집니까? 잘랑 묶어야 여기서 양쪽으로 물이 나가죠. 이것 보고 수계 내지는 개수 그렇습니다. 수계 내지는 개수. 그래서 수계가 맞는 말이에요. 개수도 맞는 말이지만은 거꾸로 앞뒷자리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원칙은 수계입니다. 물이 흘려서 내려가는 경계 지점이다. 그래서 혈처의 결인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혈처의 결인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수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처의 결인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결인처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 배가 부른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음으로 양이니까 음으로 탁 맺어져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맥이 음맥으로 왔으면은 양혈로 떨어져요. 맺어져요. 양맥으로 왔으면은 음혈로 맺어집니다. 그럼 좌양은 어떻습니까? 음혈로 맺어졌으니까 양향으로 놓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을 어렵게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맥으로 내려면 음혈로 맺어진다. 두 가지뿐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것이 음양배합법이에요. 간단한 기초, 제일 기초인데 음양도 몰라버리면 내 중에는 이제 4928 찾아가서는 아무것도 몰라버립니다. 그래서 음양도 모르는데 사상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사상 모르는데 팔케 알겠어요? 팔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24령은 알고 64개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무징무징 불려가는데 이렇게 쏙 빼다가 이것이 혈의 얼굴이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혈을 찾아가면은 이게 지금 기괴하게 생긴 것만 보통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개의하고 기이하게 생긴 것만 골라서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쌍내라는 것은 봉우리 두 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네 개가 있는데 두 개씩 묶어진 곳에서 맥이 하나 양쪽에 와서 쌍맥 합국으로 맺어진다. 이것이 쌍면의 귀탕이다. 이렇게 쌍면의 귀탕 앞에는 반드시 수성체가 있어서 쌍내, 귀탕, 혈 그렇습니다. 위에는 쌍내요. 앞에는 귀탕이요. 혈은 혈이니까 그냥 혈. 그래서 쌍내, 귀탕, 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쉽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것을 힘들게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놓쳐요. 그런데 쉽다 하면은 무진장 쉽게 또 이해를 하십니다. 개구기탕이라 특이하죠. 개구기탕이라 화성체와 수성체의 테두리 속에서 혈이 맺어지는데 그것도 맺어지는 것도 가운데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가가지고 제일 끝에 끝나는 곳에서 기운을 놔두고 개구라 하는 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양쪽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긴 곳에서 맺는 혈을 개구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구혈은 개구혈인데 귀탕혈이다. 그러면 여기가 수성체가 주렁주렁 붙어 있어서 화성체가 붙은 쪽으로 가면 혈이 없지요. 한쪽으로 갔으니까 어떤 쪽으로 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구 귀탕인데 화성체와 수성체가 한쪽 있는데 수성체로 만들어진 고대에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개구를 찾아서 혈을 맺는 것이 귀탕 수성체로 맺는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긴 채는 청룡배구가 마치 아기를 낳으려고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다리를 쭉 벌리고 있는 형체 같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혈을 맺는 것이 개구혈이라고 하더라. 또 귀탕은 수성체가 붙은 것을 귀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앞에가 토성체가 있는 것은 화성체를 설계해주고 혈처를 보고 수성체 탕류를 막기 위해서 토성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체와 이 겸국이죠. 와경제 사상으로 말하면 겸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구라는 것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어쩌냐, 다리의 끝은 반드시 안으로 접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배반하고 혈을 배반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허혈이고 폐가망신지지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만 있다 생각해두면 안 돼요. 군데 있는데,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 알아두면, 이런 혈로 떨어진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혈을 찾아서 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 고요혈이다. 개구 고요혈이라 하는 것은 개구 자체는 벌려 있다고 10개짜 입을 벌리고 있다 해서 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구 자체는 겸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구 고여성이라는 것은 개구성이 있는데, 개구성이 있다 하는 것은 혈처국이 어떻게 생긴가? 소쿠리 같다 그 말이에요. 소쿠리와 똑같아요. 소쿠리 아세요? 옛날에 재 담는 소쿠리. 이렇게 떠서 재 담는 소쿠리 같이로 생긴 것 안에다가 맺는 혈이 개구 고요혈인데, 고요라는 것은 홀로 툭 떨어져서 만들어졌다. 애로울 꽃자. 그래서 홀로 툭 튀어나와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혈처만큼은 동서남북에서 전부 다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 다리는 안으로 굽어질 것. 그래서 고요성이라는 것은 음으로 살짝 보일 듯 말 듯 앞으로 나아가서 혈을 맺는 것이 고요에서 혈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요성은 평지에서 살짝 올라와서 소쿠리같이 만들어진 것이 고요성인데, 그 모습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애로울 꽃자 고요성이다. 그래서 평지 음사에서 만들어지는 혈이다. 높은 산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요 개구성은 높은 산에는 없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 더 있어갖고 소실항명당이라고 그래버려요. 개구 천강성. 천강이라 하는 것은 하늘 천자. 천강이라 하는 것은 산이 크거나 작거나, 잘 알아두세요. 산이 크거나 작거나를 불문하고, 홀로 있어서 금, 목, 수, 화, 토성체의 성체 중에서 하나로 딱 서 있는 것을 천강이라고 그렇습니다.
천강 속에서 맺는 것이 와일로 맺냐 또는 겸혈로 맺냐 사상 어느 것으로 맺느냐에서 이제 틀리는데, 이것은 개구라고 했으니까 겸혈로 맺어졌다. 천강 목성체의 산에서 개구로 개구혈로 맺었다 그 말이에요. 홀로 있는 목성체의 산에서 뼈조각에 쏙 솟은 산에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개구혈, 겸혈로 혈을 맺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청룡배구가 쌍쌍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용삼이호라고 그래요. 백오가 둘이요 청룡이 셋이다. 그래서 용삼이호 하고 난 뒤에 혈처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개구천강인데, 개구천강 똑같은 것 같아도 금성체와 목성체로 나누어진 천강이에요. 목성체 8번은 목성체의 천강이요, 9번에서는 금성체의 산에서 만들어진 천강이에요. 그래서 목성 천강에서 맺어진 겸혈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천강은 성진체에서 붙어 있는 것이 개구하고 혈을 맺는 곳에서 붙어서는 천강은 높고 겸혈로 개구를 해가지고 혈을 맺는다. 마치 호박이 지나가다가 금성체의 천강 말이에요. 호박 넝쿨이 가다가 한쪽으로 호박을 툭 던져서 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한쪽에다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수성체의 중앙인데 두툼한 곳을 떠나서 맥이 내려간 가는 곳을 찾아가서 맥을 내가지고 계린을 해가지고 다시 혈을 맺어놔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는 겸혈이지만은 이거는 유혈입니다. 유혈. 국은 겸으로 생겼는데 혈체는 유혈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구 천강에서도 금성체의 개구 천강에서는 혈체는 유혈로 떨어지고 다리는 벌려져 있기 때문에 겸혈 중에서도 유혈이라고, 겸중유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 보고 겸중유혈로 맺는 것이 금성체의 개구천강혈로 맺는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애로운 것 같지만은 본산 뒤에서 보호해주고 겸국이 올바로 생겼기 때문에 좋은 혈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봐야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쓸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처음인데 기탕도 있고 요성도 있고 타성도 있고 파성도 있고 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성하고 기탕하고 조하하고 천강하고 고요하고를 4가지를 지금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것들을 못 찾아요. 쪼개서 혈체만, 그 국만 딱 눈으로 사진 찍습니다. 그것만 헤쳐보는 법이에요, 지금. 그러면 혈은 어디로 가서 맺는가? 동쪽으로 가서 맺는가? 상으로 맺는가? 우로 맺는가? 좌로 맺는가? 우측으로 맺는가? 하로 맺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아주 귀중하게 장래 산에 가서 혈을 찾는데 눈에 탁 돌아버립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래서 산은 전체에다 떠나버리고 혈 바닥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산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서 혀를 맺는 것만 탁 도려낸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다소 강의가 어려운 강의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해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산에를 가서 이거는 금성체 청강성이다. 청강금성체 개구구만 하면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서 혈이 맺는데 두툼한 것은 혈 없어. 가는 곳으로 가.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을 찾아서 혈을 보려면 혈의 얼굴이에요, 지금. 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혈의 얼굴, 어디가, 어느 쪽이가 붙었는가? 이마에가 붙었는가? 중앙에가 붙었는가? 턱에 붙었는가? 좌측에 붙었는가? 우측에 붙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